10월 5일 KMA 뉴스브리핑입니다. 정부가 보건의료 정책을 세울 때 너무 규제 위주로 하지 말고 의료계 입장도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4일 열린 토론회에서 최대집 의협회장은 보건의료 분야의 여러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의료 전문가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의료계가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소장도 정부의 규제 중심 정책, 그로 인한 처벌 위주의 행정을 꼬집고 의료정책 의사결정 구조를 민주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시민단체는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백대용 소비자모임 회장은 의료계가 정부와 협의하기 전에 의료 소비자와 먼저 논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한방첩약급여화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의료계뿐만 아니라 약사들과 제약업계까지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번엔 한약사들도 거리로 나왔습니다. 대한한약사회는 4일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첩약급여화 반대 집회를 열었는데요. 한약사들과 한약학과 대학생 등 2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날 김광모 한약사 회장은 현재 대다수 한의원에서는 면허가 없는 사람이 한약을 조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회장은 이렇게 비전문가가 임의로 조제한 한약에 보험을 적용하는 건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국민 혈세를 팔아먹는다, 매국노와 다를 게 없다는 등 보건복지부를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총선기획단은 4일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최도자 의원을 만나서 의협이 만든 보건의료 정책 제안서를 전달했습니다. 이날 이필수 총선기획단장은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가 필요하고 대형병원 환자 쏠림 문제와 전공의 수련 비용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손학규 대표는 당내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총선기획단은 최근 자유한국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표들을 잇따라 만나서 의협의 주요 정책을 알렸습니다. 라니티딘 사태처럼 의약품에서 해로운 물질이 발견됐을 때 환자가 입은 피해를 보상해주는 법이 추진 중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은 위해 가능성이 있는 의약품을 먹고 부작용이 발생한 환자에게 재처방이나 의약품 교환에 드는 건강보험 비용을 정부가 부담토록 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에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 제도라는 게 있긴 하지만 라니티딘 사태처럼 사고 발생 예측이 어렵고 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규제받기가 어렵습니다. 법안에 대해 의협은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의협은 다만 환자가 재처방을 받기 위해서 지출한 교통비 등 여러 가지 기회비용까지 전부 보상해주는 건지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료비 지불 제도를 총액 계약제로 개편하자는 주장이 다시 나왔습니다. 권순만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4일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토론회에서 현 상태로는 건강보험이 2030년경 100조 원에 이르는 대규모 적자가 예상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건보 재정의 위기는 의사들의 과잉 의료 때문이고 이를 막기 위해선 현행 행위별 지불 제도가 아닌 진료비 총액을 미리 정해놓는 총액 계약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의료계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대하 의협 의무이사는 총액 계약제를 도입한 독일이 현재 의료비 급증으로 재정 위기를 맞았고 대만은 의료의 질저화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새로운 지불 제도를 도입하는 것보다 현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추나요법 같은 선심성 급여화가 아니라 비용 경제성, 사회적 증대 가치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브리핑을 마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협신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